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태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식 충북교사노조 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은식 노조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출신이시고요. 운호고등학교 나왔고 공주 4대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2019년 충북교사노조 초대위원장 그리고 2대 위원장 하시고 지금은 이제 잠깐 전 위원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 및 교섭국장을 하고 계시고요.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요새 좀 뭐 전임이시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학교가 좀 방학이긴 한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뭐 학교는 방학이지만 우리 전임자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어려움은 있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교사 노조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교사 노조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테이 소셜 미디어에 또 이렇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소셜 미디어 테이. 예.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충북교사노조는 그 지난 2019년도 9월 말에 창립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전교조 출신이고요. 네. 전교조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학교에서 참교육 실천 활동을 많은 부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고요. 지역에서 또 제천단양 통합제회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법외 노조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노조가 있어야 되는데 법외 노조로 밀려나서 우리 선생님들을 대변하고 있는 노조가 없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새로운 대한노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도 거기 동참하게 됐고 3년간 충북에 있는 몇 분의 선생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2019년도 9월에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충북교사노조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전문직 노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노총은 저희가 재작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교사노조연맹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26개의 네. 연합노조가 같이 연맹체를 꾸려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전교조하고 좀 다른 점은 전교조는 이제 중앙에 본부가 있고 각 지부가 있는데 저희 충북교사노조는 각각의 지역노조와 지금 이제 광주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16개 시도노조와 그리고 과목별 그리고 급별 이렇게 전국 단위 노조 9개가 함께 이렇게 해서 26개 노조가 저희가 그 분권 노조로서 예산과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유럽형 노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성 향상이나 그리고 또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또 교권 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교사 노조, 충북 교사 노조,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위원장님을 이제 포칭할 때 전 위원장님이라기도 하고 위원장님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그 지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임기가 12월 말까지인데요. 네. 저희가 또 이번에 규약을 개정해서 2월 말까지 이제 임기를 개편하는 규약을 지난 11월 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1, 2월 달은 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비대위 체계에서 지금 수석부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오는 2월 8일 날 네. 3대 위원장 선거에 지금 현재 수석부위원장님과 함께 단독 출마로 지금 선거 기간입니다. 그 2월 8일에 하기 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위원장직이 아닌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당선되면 다시 위원장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지금 한 달 정도 단독이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과반이 넘게 반대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 뭐, 다른 분이 또 맡게 되겠죠. 예, 네, 그럴, 뭐,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의 심판을 따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위원장이 되시니까 위원장으로 예. 불러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아주 인상도 좋으시죠.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점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 공주사대 다닐 때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교직도 늦게 진출하셨다고요? 예. 그거 좀 소개를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어떤 역사, 아픈 역사,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의 어떤 굴절된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적 아픔을 제가 온몸으로 겪었는데 우선 뭐 제가 80년도 초반 학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그 독재 군사 정권이 어쨌든 5.18 광주의 그 뭐 심하게 표현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광주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민간인들을 계엄군들이 그렇게 학살하고 하면서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정말 학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하고 있는 학부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광주와 관련된 이 진실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제가 과연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제 개인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대 아픔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른 것인가 했을 때는 제 양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그 당시에는 이제 지하라고 하는 언더에서 하게 됐고 3학년 2학기 때 네. 결국에 이제 시위를 주동하고 하면서 제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 아픈 과정을 겪고 또 당시에는 뭐 저희가 의무 발령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만 하면은 바로 국가에서 이렇게 임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졸업도 늦게 했고 그 당시에 또 임용고시가 생겼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된 이력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또 올라와서 당시에는 이제 정규조가 막 태동해서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사범대 졸업한 분들 중에 구속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은 아예 임용이 차단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 넘게 교직 발령을 못 받다가 DJ 정부 때 그 사회적 화합이나 통합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발령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 채용이 있어서 DJ 정부 때 2001년도에 한 12년 늦게 늦가기 교사로 이렇게 교단의 팔을 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발추인가 뭐 네, 맞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전국 그때 대표를 맡았었고요. 미발주 대표 예, 한 2년간 뭐 여러 가지 국회나 청와대 그리고 교육부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 있는 분들에게 호소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네. 그 충북 교사 노조 그렇게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또 맡으실 텐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되시나요? 우선 이제 저희 충북교사노조는 이제 창립 이후부터 일관되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그런 노조해야 된다.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네. 그 노조는 이전에 그 아픈 역사를 겪은 노조의 어떤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진정 본래의 어떤 본질적인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늘 저희가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의견들을 항상 수렴해서 네. 교육당국이 이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갈수록 교권 침해나 이제 아동학대 뭐 이런 신고들로 인해서 우리 교사들이 이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사노조는 교육청과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여전히 선생님들의 어떤 불합리한 근무 조건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신껏 교육 활동을 펼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작년도 아니네요. 엊그저께까지 이제 우리 교사노조면 상급단체
정책위원장과 그리고 또 교섭국장을 맡으면서 국회 그 입법이라든지 뭐 대정부 이제 교육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섭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네. 우리 이제 충북교사노조의 선생님들 위해서 많은 부분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충북 교사 노조는 교사 선생님들이 노조원인 거니까 예. 교사의 이제 권익 증진,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 예. 또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학교 현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안에 대해서도 모신 김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성명서도 내시고 요즘 성명서를 자주 내시던데요. 예, 요즘에 그렇습니다. 현안이 네, 많네요. 네, 그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거,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한 수백 명의 배제 명단이 작성됐다 이런 이제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감사도 진행되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사 노조도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이었죠? 예, 아무래도 이 블랙리스트 사태는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소리 내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자제해왔고 입장 표명이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 교육감 측근이신 그 김상열 단지연수원장이 이제 블랙리스트를 폭로해서 이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핫 이슈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폭로 배경을 두고 그 당사자인 이제 김상열 원장과 그리고 교육청 관계 뭐 감사관님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주요 이제 보직을 맡고 있는 국과장님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이게 팩트를 좀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블랙리스트 폭로건이 이제 배경 자체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코드 인사 문제다. 코드 인사 예, 누구의? 예. 그렇죠. 누구의?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의 코드 인사함에? 교육감님의 뭐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인될 거고 제가 이거 섣불리 교육감님이 뭐 이걸 지시했다 저는 이제 그런 단언을 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근데 어쨌든 참모들이 기획했든 우리 현 윤교육감님이 지시했든 간에 아니면 이제 김 원장님이 허위사실 유포했든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건 본질이 이제 이번 16일 날 감사 발표한다고 예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윤곽이 잡힐 것인데, 근데 만약에 지금 윤교육감이 주도하셨다면 약 네. 한 300명이 넘는 그 단재 연수원 인력풀을 이제 속아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 과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좀 너무 미숙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이전 교육감 때 강사진들을 좀 최대한 배제시키고, 네. 그다음에 현 교육감이 주도했 주변 인물들로 이제 그 강사를 대체하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진 것이고 팩트라면. 근데 이제 작년에 9월경에 제가 단재연수원에서 그 여름 방학 때 주로 관리자 자격연수를 하거든요. 네. 예, 교장, 교감 자격연수를 하는데 교감 자격연수를 다녀온 몇 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강사풀이 이상하다.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제가 그 제보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10월달 국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감 현안을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교육감이 바뀌시고서 이렇게 강사진이 형편없이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또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상률 원장님하고 통화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수 기획한 연구사, 중등 연구사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 김 원장님 말씀은 당시에 강사 선정 부분은 자기의 어떤 그런 권한이 아니고 그 연수부장이라든지 연구사가 기획해서 뭐 이거를 뭐 결제를 받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그 기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최종 결제 라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교육감님 결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이제 요번 사건이 터진 것도 보면 배경을 보면 김상열 원장이 이제 이전 교육감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현 교육감님이나 그쪽 참모들이 의도적으로 좀 패싱을 한 거 아닌가. 예, 요것도 이제 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연수원 강사 이게 재선정은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에 그 연수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고요. 그 이번 이제 김 원장 폭로 배경도 이제 본인도 모르게 강사 명단을 이렇게 그
재선정하는 것 자체도 이 김 원장 입장에서는 그 기관의 수장인데 네. 의도적으로 본인을 이렇게 패싱했다는 건 이제 불쾌감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 김 원장이 또 뭐 페이스북에 얘기했지만 뭐 충북 교육을 바로 세우게 됐다 어떤 그런 의도 뭐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 감사나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만은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걸 두고서 충북의 뭐 이념적인 단체들이 뭐 보수 진보라고 하는 표방하는 양대 진영도 있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네. 언론에 시끄럽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분들이 서로 이제 고소고발하고 교육청의 감사관이나 뭐 그쪽 장학관 그다음에 부감님까지 계속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또 이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또 계속 공격하고 하는 그런 갈등이나 혼란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님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네. 상당히 많은 부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념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노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영 논리에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입장 표명을 그냥 방관하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의 논의가 있었고 때마침 이제 이 같이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 연합회에서 저희들과 같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동 입장을 좀 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 지금 이제 방학 기간에는 선생님들도 지난 1년 동안 그 쌓인 피로도 좀 풀면서 그다음에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교과 연구도 하고 연수도 받으시고 새로운 업무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체험학습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방학 기간에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피로도를 높이는 거가 맞는 거냐 했을 때는 저는 좀 자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잘못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도민들과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학생들까지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렇게 서로 막 대립하고 갈등은 하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진실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몰고 가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충북 교육 전체를 어쨌든 타 시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 싸움으로 얼룩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싸움하는 대결 양상으로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뭐 교사노조나 우리 충북 학부모연합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좀 자숙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게 결국에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기관이나 그리고 또 이 교육청이 안정 속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너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이성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됐고 왜 그런 성명서 발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으니 이게 진상, 진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어떻게 됐던 결과에 따라서 16일쯤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런 와중에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윤건영 교육감 면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도 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면담은 원래 한 달 전에 저희가 뭐 이전부터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교육감이 바쁘시잖아요. 여러 가지 뭐 공사다망 하셔서 1월 말쯤에 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26일날 뵙게 됐고요. 우리 뭐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저희가 면담하는 모두 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꺼내셨고, 저희는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날 당일날 또
교육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고소고발도 또 접수가 되고 하면서 참 공교롭게 그날이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난타전이 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는데 뭐 교육감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청내에서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이제 단지연수원의 그 원장이 이 부분을 이제 내부 고발로 폭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입장은 있으신 것 같고요. 뭐 이거에 따른 책임도 아마 지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뭐 어떤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 뭐 이 와중에 또 안남영 전 예. 정책 비서관이 이제 예. 어제 사표를 냈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리가 곧 될 것 같은데 예. 또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 하여튼 충북 교육청이 연초에 상당히 지금 시끄럽고 예. 그 윤건영 교육감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윤건영 교육감의 철학을 막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이 건 때문에 그럴 것 그런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지겠지만 어쨌든 그 진실, 그건 규명을 먼저 해서 개운하게 예. 뭔가 처리가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장님도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예. 우리 마웅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예. 저는 뭐 이번 블랙리스트 건이 이제 뭐 윤교육감님이 뭐 지시를 했든 아니면 뭐 참모들이 기획했든 간에 이게 팩트로 확인된다면 이건 어쨌든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순실 뭐 여러 가지 문체부의 어떤 블랙리스트 네. 건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번엔 뭐 경미한 강사는 그 옐로우 펜, 그다음에 약간 중한 강사들은 뭐 레드 펜으로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이제 뭐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여기 소셜 미디어 테이도 봤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강사들을 뭐 본인들의 어떤 코드에 맞고 하는 분들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소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혁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전 교육감님이 했던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좋은 점들은 충분히 그 다음 교육감님이 받아서 계승하고 그 이전에 조금 미흡했다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리모델링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강사진도 만약에 팩트라면 이건 재건축 수준 아니냐. 우리 뭐 다 부수고. 그렇죠. 네. 이전 교육감님이 뭐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도 입장 성명을 냈는데 뭐 그 이전 교육감 이번에 이제 윤 교육감님 그 당선에 아주 기여도가 크신 그 이 모 교육감님이 당선 축하 자리에서 우리 충북교육 이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재건축하는 시간이 보통 요즘에 겨울철 끼면은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4년 동안에 재건축하다가 2년 보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수하고 진보 서로 대립 각만 세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번 블랙리스트 건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것들이 팩트라고 하면은 저는 사과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교육감님들이 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윤 교육감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연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교육감님 뵀을 때는 주 현안, 뭐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교원 정원이 이번 2013년도부터 상당히 감축돼 가지고 이런 두 가지 큰 이슈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파업 돌봄 파업 하는 거 그래서 성명서 내주고 했던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중등은 해당이 안 되고요. 중고등학교는 해당 안 되고 초등학교는 이제 돌봄 교실에 들어와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또는 방학 중에 맞습니다. 따로 가서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그 우리 어머니들이 요즘엔 다 맞벌이나 이게 경력 단절됐던 그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 3학년 학생들은 1시 반이나 2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학원으로 막 돌리죠. 사교육으로 돌리는데 학원을 갈 수 없거나 학원을 또 이제 안 보내는 아이들은 뭐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돌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돌봄은 사실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돌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부처의 그 일이 학교 안에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교사들이 돌봄 안 하고 돌봄 전담사를 이제 공무직을 채용해서 네. 학교 환공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 갈등이 생기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돌봄 전담사 분들은 있잖아요. 우리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떤 직업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저희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도 하지만은 행정 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공문 처리도 하고 있고 네. 업무에 따른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논리는 뭐냐면 아이들 돌봐주는 것만 하지 자기들은 행정 업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교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억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갈등이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고요. 또 이걸 두고 이제 임금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학기 중에도 급식 파업하고 또 돌봄 파업을 지금 계속 공무직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방학에는 선생님들도 학교에 안 나가시잖아요. 이제 뭐 네. 물론 이제 간간히 일 때문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13일 날 지금 파업을 예고한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학부모님들 다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디서 맡겨요? 파업을 해버리면 또 그 학부모들 돌봄을 또 이게 그 볼모로 또 지금 파업을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거의 93%가 8시간 전일제를 이정규 교육감님이 친교육 공무직 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네. 8시간을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때는 이제 행정무 하거나 이제 돌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학교 중에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하교하고서 그 공간을 그 돌봄 공무직들이 맡아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8시간을 하면서 본인들은 오전에는 사실은 수당을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전체 93%의 그 전일 돌봄 공무직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행정업무 수당을 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본인들이 업무를 배타적으로 이건 교사의 업무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시도보다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학부모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 교사들도 이거는 온당치 않잖아요. 교사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그분들이 받는 180만 원의 급여를 저희가 대신 안 받고 그냥 그 돌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또 방학 때 학부모를 볼모로 또 지금 돌봄을 파업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너무 해도 너무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부모 단체하고 함께 또 더구나 중등 교감 협의회가 같이 4개 단체가 저희가 이번에 파업 철회하라고 지금 그 성명서를 엊그저께 낸 겁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지금 돌봄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목소리도 높아지시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충북 교사 노조가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됐나 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초등 선생님들이 한 85% 정도 되고요. 지금 충북 교사 노조의 조합원 수가 몇 명 정도 지금 됩니까? 저희가 여기 지역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은 1,3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오, 네.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 노조, 뭐 초등, 중등,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양, 보건, 사서, 상담, 그다음에 특수, 유치원 이렇게 전국 단위 노조가 같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지역 노조에 가입을 한 분도 있고 가입 안 한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조합비를 안 내고 그 해당 노조에 내는데 그분들까지 해가지고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조만간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은 예. 전 충북 전체 교사 대상자의 뭐 한 15,000 정도 되니까요. 적지 않네요. 예, 예, 그렇죠. 저희가 뭐 이제 한 2,000명 이상 되면 상당히 영향력들이 커지는 상황이 되죠. 아, 지금도 뭐 1,000명 이상 되니까 교육감님도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3년 안에 노조 회비를 내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단 말씀입니다. 1,300명입니다. 1,300명. 예, 예. 몇 퍼센트대가요? 노조 회비? 회비 얼마냐고요? 네. 10,000원입니다. 아, 뭐 월급이 얼마가 아니고 그런 저희 정액제입니다. 아, 10,000원. 예, 예.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 여쭤본 게 돌봄에 관련해서 왜 관심이 많은가 했더니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돌봄 스트레스 때문에. 그 무슨 그 어려움을 호소하십니까? 이제 그저께도 제가 도교육청을 방문했는데 또 여전히 또 천막을 또 치셨더라고요. 종무직 그 노조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공무직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게 돌봄 공무직 분들하고 급식 조리사 분들이 공무직 분들이 이제 파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밥 주는 거, 돌봐주는 거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학교 이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모로 잡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극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학교 돌봄이
박근혜 정부 이전 10년 전부터 이게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돌봄 시작할 때는 이런 지자체가 원래는 유청소년 평생이 지자체의 몫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관도 따로 없고 하니까 우리 학교 교육기관을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돌봄도 맡아달라 해가지고 어지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자녀 돌봄이 점점 이제 갈수록 국가적인 과제가 되면서 뭐 이거를 이제 학교 아이들 수업 끝나고 공간을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돌봄 이 전담사 공무직 노조와 이렇게 갈등이 연속되고 있는 거고요. 초등교사들은 사실 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학교 교사잖아요. 근데 이제 돌봄 보육은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사가야지 우리 교사들 업무가 아니거든요. 아, 원래가? 원래가 그렇습니다. 돌봄 공간은 학교나 지자체 공간을 활용하되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주도하고 교사들은 업무를 배제시키고 이제까지 억지로 맡았던 업무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하에 주도하에 돌봄 전담 인력이 이제 그걸 맡는 걸 이제 2025년도까지 로드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국힘 김병우 위원하고 함께 제가 작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해는 이제 200개 전국 200개 학교를 시범 모델 학교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지금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돌봄 공무직 분들은 돌봄에 따른 행정 업무는 자신들이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짜 업무를 시키냐. 우리는 돈 받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안 해줬나 보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이 많고요. 아.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일제, 8시간 전일제를 93%까지 보장을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충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업무 안 하겠다. 그냥 아이들 돌봐주기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 수업하고 생활지도하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없는 행정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돌봄만 하고 있지 행정 업무는 본인들이 업무가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꾸 임금협상 카드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업이라는 것도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동 상권 중에 뭐 합법적인 그 권리인데 뭐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학교 교육기관을 본인들의 경제투쟁장으로 자꾸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교육기관에서 이게 정말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떤 신성한 곳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스텝이잖아요. 우리 학교에 학교 교육의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복지 차원의 돌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학교 구성원이고 우리 학교 안에 이제 공무직분들이 스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공무직분들이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스텝이 바뀌어가지고 교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스텝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공무직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이거에 대한 국민들 이게 여론도 사실 좋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질도 올라가야 되고 보육의 질도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학교 교사들은 이 돌봄 영역까지 맡으면서 본인들의 수업 준비라든지 아이들 생활지도나 이게 케어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돌봄 맡고 있는 전담사분들도 업무를 안 하면서 아이들 그냥 단순하게 돌봐주는 정도로만 하려고 하니 이게 돌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빨리 정부 차원에서 이 공적 돌봄 체계라든지 우리 이제 이런 공교육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안심하고 그리고 이 교육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고 또 지금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에 좀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최대한 빨리 좀 구축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교사도 그렇고 돌봄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 애들도 그렇고 또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이 시급히 갖춰야 되겠군요.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교사 노조 입장 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의 현장에는 많은 그 이슈가 있죠. 그래 뭐 블랙리스트 의혹이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 이거 말고도
특히 이제 교사 노조니까 그 교권 문제가 예.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예전과 좀 사기가 많이 좀 떨어지신 것 같고 예. 한데 좀 상황이 좀 어렵습니까? 예, 우리 뭐 안국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학교 밖에 있는 뭐 인사분들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잘 모르십니다. 아유, 교사니까 뭐 방학도 있고 편하고 그냥 아이들 뭐 낮에 하고 또 퇴근도 일찍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그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이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네. 학부모 민원, 더구나 학생들의 어떤 교권 침해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양국장님 말씀처럼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거를 잘 못 보시는 이유는 교사로서 이거는 감내해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그냥 헌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교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증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교사노조는 이런 선생님들의 어떤 어려운 입장들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에 선생님들이 제일 큰 고충은 교권 침해이고 또 하나 이제 교권 추락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세종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아, 네. 예, 들으셨죠? 그 뭐 교원 선생님 평가를 하는데 예. 뭐 이상한 말을 썼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썼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럼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안 했나 보죠? 안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예, 뭐 그랬죠. 예, 그래서 퇴학까지 됐잖아요. 예, 5명 학생이 결국에 퇴학 조치까지 했는데 정말 그 잘하는 학생들이 그 정말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고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뭐 예전엔 뭐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는데 요즘에 학생들의 어떤 그 본인의 표현 내지 그 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사들의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진정성들이 이렇게 학생들에 의해서 상당히 곡해당하고 침해당하는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작년에도 전북에 있는 익산에 있는 그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뭐 특히 이제 특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우리 그 장애 학생들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하니까 뭐 신체적으로 이제 교사들을 이렇게 구타하거나 이런 그래서 일들이 여선생님은 더 힘든 일을 맞습니다. 많이 예, 겪더라고요.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권 침해가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공무원들도 뭐 이제 급여가 기본급에 뭐 기초 뭐 생활 정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서 뭐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엊그저께 그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1,000명 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20, 30대 교사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교직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냐 했더니 거의 80% 이상이 아니라고 전직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우리 교직에 대한 선생님들이 어떤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요. 특히 그 아동학대법 때문에 뭐 저희는 뭐 예전에 아이들 매로 수업도 하고 아이들 생활지도 했는데 요즘에는 손바닥 때리는 것도 아동학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죠. 예. 예. 그거 대부분 딱 얘기한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아동학대다. 그렇죠. 신고한다. 그러면은 이게 참 현장에서 섬찟하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시대 예전에 겪었던 시대적 아픔이었는데 뭐 이런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교사들이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다 보면 그게 아동학대법으로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 학생이 지도하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톤이 높아지면 뭐 그 해당 학부모하고 학생이 학대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신고하고 또 그러니까 더구나 뭐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 이거 당연히 안 되지만 예. 말로 이제 고성을 한다거나 그래도 욕도 바로 안 했는데 신고가 들어가요. 맞습니다. 예. 내가 신체적으로 위압을 느꼈다, 심리적으로 위압을 느꼈다 그러면 이게 또 아동학대법에 걸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싸움 말리다가 그 아동학대법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말리다가 이게 제재하다가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아무리 교사가 가해 학생을 많은 부분 제지하겠죠. 그러면은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가 왜 이 학생만 보호하고 우리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너무 물리적으로 제재했냐 해가지고 뭐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저기 애들 싸우면 경찰 불러야겠네요. 그 요즘에는 그럼 어떤 문화가 있냐면 초등생들이 애들 싸우면은 네. 아예 거기에 간섭을 안 하고 싸움 끝날 때까지 뭐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간섭했다가는 결국에는 아동학대 때문에 걸리니까.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선생님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동학대법에 걸릴까봐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민원을 많은 부분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데 초등교사들이 한 해 저 같은 경우도 한 20명 이상이 아동학대법 때문에 저한테 상담해가지고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실제로 조사받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처벌 안 받더라도 예, 예. 불려가면은 그것도 아이고. 더구나 이제 이게 국가공무원들은 뭐 이런 고소권에 대해서 아주 그 어렵잖아요. 더구나 그걸 또 그 민간 영역에서 공무원들은 뭐 고소하면 꼼짝 못할 거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오늘 그 저기 노조 위원장님 오셨더니 지금 뭐 이제 터졌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다 하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또 제가 국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태규 의원실이 이제 교총하고 했었고 네. 저희는 이제 강덕구 의원실하고 이렇게 같이 그 두 법안을 같이 생활지도 법안을 올렸는데 저희가 그 법안 만든 것들이 대부분 관철이 됐습니다. 이제 교총은 그 생기부 기재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이제 그 학부모 단체 반발이 있었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시행령 과정에서 아마 반영하기 어려울 건데 뭐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도권을 확보해 달라. 지도권. 예, 예. 지도권이 없으니까 훈계나 훈육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계나 훈육은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지도권은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도권은 이제 아이들 분리시킨다든지 말 그대로 교사가 그렇다고 뭐 물리적으로 뭘 행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학부모를 불러다가 뭐 일시적으로 좀 소환해서 데려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시행령에 담을 내용인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체벌 금지만 됐지 훈계 훈육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권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그 법안을 담았어요. 그게 법에 없으니 예,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중재할 경우에 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걸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군요. 생활지도는 할 수 있는데 말만 생활지도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활지도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스 불러다가 강제로 그 학부모 소환해가지고 강제로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그 미국은 법이 강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 사회도 아마 이제 갈수록 이렇게 험악해진 상황에서는 미국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네요. 우리 뭐 학교 교육기관이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학교폭력 관련된 학생들 이제 생기부 기재했던 것들도 뭐 이제 요즘 변호사들은 또 학폭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 참. 예. 아유 그러고 보니까 무슨 뭐 요새는 다 재판을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관련해서도 재판하고 예. 뭐 이런 가지 있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예. 제가 다른 학교 살았는데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거 초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우리 애는 뭘 못 먹으니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런 경우 뭐 숙소 여 옆에 잡아서 쫓아다니고 그럴 정도로 좀 극성인 분들도 좀 있나 보죠.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 지금 말씀 처음 듣는데 그거 제가 말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래요? 되게 예. 이슈였습니다. 근데 뭐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뭐 지극하게 챙기고 하는 거는 뭐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학교 교육 활동을 뭐 좀 일정 부분 좀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겠죠. 선생님들 처지가 예. 학생들 눈치 보고 학부모 눈치 보고 그러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심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예. 쫙 지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등 교사분들이 사실은 노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 초등교사들의 문화 자체가 또 중등은 이제 입직 경로가 상당히 다양하신데 네. 초등은 이제 여기 성주교대나 뭐 이 주변에 있는 교대 출신 분들이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도 다 이렇게 자기 선배시고 징결 문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노출하기 꺼렸는데 저희가 지금 만든 지 3년
또 안 됐는데 이렇게 거의 막 1,300명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가입할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윤건정 교육감님이 교대 총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노조위원장님 먼저 만난 거 아닐까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윤교육감님이 뭐 일각에서는 뭐 교육청과 너무 협력 관계가 아니냐, 저희는 그런 좀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어육노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교원단체도 그렇고, 그거는 저는 이제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말을 잘 듣고 그쪽의 입장에서 그 하는 게 어용이고,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 그 청소 지시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먼저 일성을 했잖아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교육감님이 지시해서 각 학교에 아침에 쓰레기 줍기 환경정화 활동 하냐, 뭐 그런 비판도 했는데 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정책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이건 비판의 대상이면 여과 없이 저희가 비판을 하고 대안을 늘 저희 제시합니다. 저희는 어용노조는 아닙니다, 명확히. 각각 노조로서의 어떤 그런 중립적인 입장이고, 학교 현장에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노조지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청으로 해서 있는 노조가 아니라는 거를 교육청 관계자분께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설 밑에 태영을 오면 출마도 하신다고 하고 약속도 하시고 하니까 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위원장님은 저 늦게 이제 교사 하시고 지금 이제 노조위원장 하시게 됐는데, 이제 이게 그 뭐 교사 또 교사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그 뭐 제 동기부터보다는 한 12년 그 국가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몰수를 당한 거죠. 네. 네, 늦게 이제 교직에 나왔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20년 가까이 20년 좀 넘게 교직 생활을 했는데 후회가 없을 정도로 저는 열정적으로 가슴 뛰는 그런 청춘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금 학교 현장을 떠나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현장을 떠나면 당연히 현장성이 없어지고 현장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현장 선생님들의 민원들을 다 처리하고 있고 아주 그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안 국장님처럼 70년대, 80년대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닌 세대입니다. 뭐 군부 독재 시절도 겪었고 민주화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시대에 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나 이런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여전히 뭐 요즘에 그 젊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교직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참 스승이 된답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선각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에게는 실력 있는 교사가 돼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역교사로서의 역할이나 더 넓게는 이제 글로벌한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어떤 사회적 책무나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제 이를 실천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건정 교육감님 말씀을 뭐 자연스럽게 자꾸 하게 되는데, 예, 예. 이제 파트너잖아요, 그죠? 그렇죠. 노사로, 예, 예. 파트너면서 회사로 노사 같은 역할인데, 예. 그 윤건정 교육감에게도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교육감님하고 이제 사석에서도 한 2차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자리에서 이제 식사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에는 좌도 아니고 우도 없다. 교육은 늘 앞으로 진보하면서 발전을, 역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로 가시라고 제가 뭐 좀 외람되지만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전에 우리 충북 교육이 겪어왔던 일들이 너무 극보수, 극좌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김병훈 교육감 이제 취임식 때는 뭐 현직에 있어가지고 가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 유성종 전 교육감님이 취임사에서 그 생중계하는 걸 제가 보면서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 교육감님을 풀어주십시오. 교육감님이 본인의 교육 철학과 소신을 펼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감님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2번씩이나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교육감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교육감님이 제대로 했는지는 우리 교육감님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전 교육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감님들이 나름 이제 이렇게 선거를 거쳐서 민선 교육감이다 보니까 꼭 선거에 도움을 준 이제 공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드 인사로 인해서 정말 그 우리 교육계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배제되거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감님 그 줄을 잘 쓰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주변 언저리에서 마치게도 뭐 문고리 뭐 3인방, 4인방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분들이 그 박근혜 정부 때처럼 똑같이 지금 했잖아요. 사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른 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그 승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거듭한 분들이 열패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감님이 좀 소신껏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하시고 인사에 있어서는 좀 탕평책을 영정조 시대의 탕평책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국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 교육감님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분이 평생 교대 총장도 하시고 또 현직에 일반 일설학교에도 근무하시고 또 교대 교수로 계시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높은 식견이라든지 그런 경험들, 그런 교육 철학들을 교육 행정하시면서 좀 잘 녹여내셔서 우리 이제 전문직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을 좀 잘 발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교육감님께 이 자리에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도 잘 새겨 들으시면 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충북 교사노조 조합원 그리고 학부모님 그다음에 학생 또 교육 관계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는 학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늘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노조는 어쨌든 이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비교하면 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그런 걸 이렇게 또 대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 교사나 학부모님들 잘 유념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피는 어떤 이 현장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들을 좀 키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학생들로부터 늘 존경과 신뢰를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학생의 인권과 그리고 교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존중되는 어떤 교육 환경을 바로 세우는데 저희 교사노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이런 교육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도의회라든지 그리고 언론 그리고 유관기관 종사자분들께서도 우리 충북교육이 좀 안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충북에 있는 교사들이 이런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국가 사회와 그리고 또 지역 사회의 큰 기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좀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작 모실 걸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시면 예.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면 네, 저는 2년 마치고 학교 갈 겁니다. 세 번 하면 네 번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초등생들이 많으셔서 초등교사분 중에 이제 좀 위원장님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우리 노조가 생기면서 초등교사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네.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집행부 구성이 좀 아직은 수석부위원장님도 중등이시고 초등교사들은 좀 앞으로는 좀 인큐베이팅이 조금 필요한 시기라 이번에도 이제 저희 집행부 내에서 한 번 더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네. 학교에 돌아가는 것을 아. 미루고 그럼 학교에 돌아가시면 예. 정전이 많이 남으신 거죠? 저는 26년 8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저는 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아주 즐겁게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이 저한테는 또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이 긴장하겠는데요? 왜요? 차기 선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절대 정치나 이런 교육감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유, 교육감 나가실 분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는 정말 우리 현장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